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진 2019년 12월 31일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미국의 감염병학회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는 백신 접종 기준율을 80에서 최대 90%까지는 접근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방역 지침에 역주행해온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지사에게 방역을 방해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지난달 말로 만료된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방하원에서 저소득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매달 $1,200씩 기본소득 회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주택구매와 신용카드 지출 증가 영향으로 14조 9,600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양로시설 거주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남가주의 물류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무역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올 시즌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북가주 산불이 다시 확산되면서 그린빌 지역까지 이어져 인근 주민 1,0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쿠오모 주지사가 전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 조처를 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성추행 문제로 조사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 1명 등 2명이 사망하고 청사가 한때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대북 제안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봐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한국 정치권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20여일 만에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청해부대 확진자 1,000원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 올림픽에 나선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과 준결승에서 2대5로 패하고 미국과 패자부활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패자부활전에서 이기면 결승에서 또 일본과 맞붙게 되고 패하면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8강전에서 세계 랭킹 4위인 터키를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도쿄올림픽 13일째 메달 순위는 중국이 금메달 32개로 1위, 미국이 금메달 25개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은 금메달 6개로 종합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어제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고 팀이 7대2로 승리해서 시즌 11승을 챙겼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3.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 지속해서 높은 수치입니다. 어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발표한 일일 확진자 수는 2,2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3,000명을 넘으면서 크게 우려돼서 2,000명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안도할 수도 있지만 카운티 보건국은 3,000명에 비하면 비교적 하락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2,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와 함께 입원 환자 수도 42명이 늘어 1,096명, 1,138명으로 나타났고 중환자 비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LA 카운티 내 전문 요양시설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거주자와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다행히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에 감염자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사망자 증가로까지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요양시설 직원과 또 요양자들에게는 코로나 백신 접종 자격이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바 있고 LA 카운티에서는 현재 요양시설 거주자 86%와 직원 85%가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등의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내 시설 이용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전국에서 뉴욕시가 최초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 패스로 가는 열쇠라고 부르는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합니다. 뉴욕시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라며 이 백신 증명 필요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뉴욕시는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에 들어가려면 종이로 된 증명서나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뉴욕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앱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백신 여권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외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도입되지만 단속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자 급증으로 입원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대유행 수준으로 주로 플로리다와 텍사스 같은 남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코로나19 검사소입니다. 검사 받으려는 주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his has been open now for a couple of months. These are the longest lines I've seen. Surely what's motivating this is what we're seeing in the media. Rise in COVID cases across the country, across the state, across the county. 플로리다주는 입원 환자가 11,000명에 이르면서 이전 최다 기록인 지난해 7월 23일에 1,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원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CNN은 2일 기준 입원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월에 겨울철 대유행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한 곳은 플로리다를 비롯해 루이지애나, 텍사스, 아칸소 등 남부 지역. 하지만 이들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셧다운과 같은 특단의 방역 대책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n terms of shutting down, we're not shutting down. We're going to have schools open. We're protecting every Floridian's job in this state. We're protecting people's small businesses. 백악관 대응팀은 지난 2주 동안 감염자가 4배 증가했으며 플로리다와 텍사스 2개 주가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2일 기준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어 12만 명대에 이르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감염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는 날들이 잦고 있지만 발병 확산이 심한 남부주들은 강력한 방역 대책에 부정적이어서 감염과 입원 환자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감염 예방 당부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6일에 개학하는 LA 통합교육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16일 개학에 앞서서는 학부모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검사를 하고 음성 여부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거리두기, 손 닦기 등 안전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이 자녀의 대면 수업,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불안한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12세 이상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은 교육부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학교에서도 가능한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등교 전에 미리 상의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백신 접종률의 기준 상향을 권고하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 감염병 학회는 어제 브리핑에서 집단 면역에 필요한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 집단 면역 기준을 80% 이상, 최대 90%까지 근접하도록 상향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3배 수준으로 강한 만큼 집단 면역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최근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방역 지침에 역주행해오고 있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이 두 주 주지사에게 방역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지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감염자 3명 중 1명은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는 플로리다의 론 드센티스 주지사는 지난해부터 연방정부 방역 지침 강화에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도 역시 같은 방역 지침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주지사들은 팬데믹을 이기기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려는 기업과 대학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지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주지사들에게 당신이 방역을 돕지 않을 것이면 최소한 방해라도 하지 마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주지사의 결정이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지와 관련된 질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주지사의 결정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상황,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 전역의 병원에 코로나로 실려오는 20, 30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는 노년층을 중증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가 더 젊은 사람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사들은 지난해 환자와 최근의 환자가 다르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며 특히 20, 30대가 많다는 게 의사들의 전언입니다. 또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에 걸렸던 20, 30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아파하고 악화 속도도 빠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델타 변이가 젊은 사람에게 더 위험하다는 의학적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대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직원들에게 다음 달부터 회사 시설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하라라고 밝혔습니다. 또 9월에 직원들을 출근시킬 예정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고려해 빨라도 10월 4일까지는 사무실을 열지 않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앞서서 구글, 페이스북 등 다른 IT 기업, 빅테크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오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라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유통기업 월마트와 월트 디즈니 등 다른 업종에서도 지역에 따라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최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도 미국 내 모든 직원들이 오는 11월 1일 전까지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이 육류 가공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발병소 초기 핫스팟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자동차 업계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재도입했습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크레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스크 의무화는 오늘부터 공장, 사무실, 물류창고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도요타 역시 미국 내 거의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고 닛산, 폭스바겐, 벤츠 등 다른 자동차 업체 역시 미국 내 종업원들에게 마스크 의무화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첫 사례가 나온 뒤 1억 명이 될 때까지 13개월이 걸렸지만 다시 1억 명이 늘어나는 데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YTN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 15만 명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첫 사례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세계 누적 확진자는 13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1억 명을 넘었고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1억 명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인구 77억 명 가운데 약 2.5%가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6,278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럽 5,183만 명, 이어 북미, 남미, 아프리카 순입니다. 국가별로는 3,600만여 명의 미국에 이어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순입니다. 델타 변이를 비롯한 각종 변이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증가세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Almost 4 million cases were reported to WHO last week. And on current trends, we expect the total number of cases to pass 200 million within the next 2 weeks. 이날까지 세계 누적 사망자는 약 426만 명입니다. 미국이 63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인도, 멕시코 순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약 11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15%입니다.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까지 합치면 대략 2배로 세계 인구의 29%에 이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맑은 날씨에 낮 기온 어제보다 약간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그 외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지역들도 다행히 목요일인 내일부터는 더위의 기사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7, 8도가량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6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6도, 67도, 해안 지역은 73도, 63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무덥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도 뿌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7도, 낮 최고 기온 9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로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용 의혹은 사실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모닝뉴스 하는 시간에 발표가 됐었죠. 쿠오모 주지사는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났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여 동안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용 의혹을 조사해온 특검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We find that the governor sexually harassed a number of current and former New York State employees. 보고서에 포함된 피해 여성은 11명입니다. 대부분 전현직 보좌관들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반복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들어야 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피해자 모두 굴욕감과 불편함을 느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민사 성격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검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directly from me that I never touched anyone inappropriately or made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수사에 나선 뉴욕주 검찰총장이 차기 주지사 자리를 노린다며 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인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I think he should resign. I understand that the state legislature may decide to impeach.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며 조건부 입장을 밝혔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사선을 노리던 쿠오모 주지사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데 이어 대응 과정에서 적극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동생 크리스 쿠오모 또한 CNN 앵커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어와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2명의 국토안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용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한 이민자는 일부에 불과했고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멕시코로 추방할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 차례 투약으로 접종이 끝나는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망명 신청 결과에 따라서 이민자가 수용시설을 곧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기한이 긴 2번 맞는 백신은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접종 계획에 정통한 당국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접종이 델타 변이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시기에 집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살리기에 나선 것인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새 유예 조치는 10월 3일까지 60일간 지속됩니다. 직전의 퇴거 유예 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새로 시행되는 지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세입자들을 쫓아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적용 지역은 CDC가 백신 접종자를 하더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과 일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에서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CDC에 요청했고 미국민 90%가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 1명과 용의자가 사망하고 청사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경 워싱턴 DC 바로 옆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 앞 환승센터 버스 정류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다 잠시 정지했고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고 용의자도 현장에서 피격돼 사망했습니다. 사건 직후 국방부 청사는 폐쇄됐으며 폐쇄 조치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가 다시 해제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을 보고를 하느라 청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한편 환승센터는 국방부 청사를 드나드는 정문쪽에 있어서 매일 수천 명이 지나다닌다고 CNN 방송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사망자가 있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은 채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까지 이번 사건이 테러라는 정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등에 업은 석탄 로비스트 마이크 캐리가 오하이오 15구 하원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정치 신인 캐리가 주 의원 출신인 론 후드 등 경쟁자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한 뒤 이어진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험대 성격이 강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물류 대란 때문에 남가주의 한일 무역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재가동으로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포스트 팬데믹 물류 대란으로 자재를 수입해 들여오는 한인 무역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물동량이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늘어났지만 팬데믹의 여파로 수입 자재를 운반해야 되는 선박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적재 컨테이너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 물류 비용이 가히 폭발적으로 치솟으면서 무역업자들의 마진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강산업 파이스트 메탈 컴퍼니의 김무호 대표입니다. 작년 말부터 팬데믹 상황이 좀 이렇게 호전되면서 특히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무 대표는 금속, 철강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20피트 기준 컨테이너 요금이 1,600달러에서 8,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대신에 벌크 카고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소량이라도 바로 선박 일정에 맞춰 선적을 할 수가 있는데 벌크 카고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한 카고에 3만 톤 정도 단위로 물동량이 움직이다 보니 납기도 지연이 되고 물동량이 모여야 이렇게 또 배선이 가능한 부정기선이 많기 때문에 LA 한인상의 강일한 회장은 물품을 운반해야 하는 컨테이너가 중국과 같은 수출국가에 몰려있다 보니 원활한 수급 균형이 깨져 이러한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테이너를 50개를 부킹을 해서 만약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면 반밖에 못 떠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 적어도 서너 배 높은 가격이 하는데도 못 떠나고 있어요, 지금. 강일한 회장은 종전에 물류 비용으로 2,000달러가 소요되던 것이 이제는 10,000달러까지 비용이 치솟아 원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지를 줄어들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홀세일로 팔 때나 또한 리테일로 팔 때 서로서로에게 이제 전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 매뉴팩처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중간 홀세일러나 리테일러 쪽에 그 컨테이너 가격을 갑자기 확 올리지는 못합니다. 물류 비용은 대여섯 배가 늘어났으나 늘어난 비용을 도매나 소매업체 측에 물건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수입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류 대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서부 지역을 3주째 태우고 있던 산불 위험한 속도로 더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이 북가주 플러머스 고규림 근처 그린빌에서 불길 차단 작업의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산불이 근처 플러머스 뷰트 카운티에서도 확산되면서 바람을 타고 그린빌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그린빌 지역과 근처 알마너 호수 휴양지 주민 1,000여 명 정도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산불이 그린빌로 다가옴에 따라서 건축물 피해를 막고 방화선을 지휘하기 위해 소방차, 소방관, 중장비를 다른 지역에서 그린빌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달 14일에 발화된 뒤 35%만 불길이 잡힌 채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주택을 비롯해 건물 67채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가뭄, 폭염, 강한 바람, 산불을 부채질하는 이 3대 악재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방관이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해 유급 휴가를 얻었다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제7소방서 38살의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가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 휴가를 받았고 일주일 뒤에 자신의 딸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며 유급 휴가를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3번째 때 발각됐습니다. 업무 복귀를 이틀 앞두고 이번에는 자신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몸이 불편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소방서 측이 검사지를 요구하자 실제로는 검사받지 않은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후 소방서 부서장이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 검사 결과까지 요구하면서 그들이 확진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거짓말하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카터가 유급 휴가 중에 받은 임금은 12,548달러였습니다. 현재 중절도 혐의가 적용됐고 지난 30일 체포돼 구금됐다가 현재는 풀려난 상태이며 카터는 공무휴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FBI 요원이 성범죄 검거에서 미끼를 쓰겠다며 여성 FBI 요원의 사진을 요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남성 요원이 성범죄 조직을 유인할 비밀 작전이란 이유를 내세워 여성 요원에게 자극적인 사진을 요구했던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 여성은 작전 요원이 아닌 지원 요원으로 이 같은 사진이 온라인에 노출돼 범죄 희생자가 될 위험에 있었다라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올 시즌 첫 번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7월 말 사우스베이 지역의 한 주민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은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만큼 성수기인 오는 11월까지 특히 주의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고인물을 제거하고 야외 활동이나 또 모기가 있을 만한 곳에서 팔다리를 덮는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발열, 두통, 메스꺼움, 몸살, 가벼운 피부 발진까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뇌막염, 뇌염, 마비, 심지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성인과 만성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하원에서 저소득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매달 1,200달러씩 기본소득 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한 오마르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개인, 연소득 11만 2,500달러 미만의 가정입니다. 수의 자격을 갖출 경우 성인은 매월 1,200달러, 미성년 부양자녀는 매월 6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지급을 2023년부터 시범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병소령이 풀렸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여전해 경기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추가 지원금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지만 시행 속도가 느려서 단체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지난 4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차 경기부양지원금 600달러를 지급했던 가운데 자격은 됐지만 아직 받지 못한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LA 한인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기부양금 문의 전화가 매일 10통 이상씩 걸려오고 있고 대다수가 1차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2차 경기부양지원금을 언제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문의라는 내용입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먼저 1차 경기부양지원금 수혜 대상이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 확인해보면 저소득층 등의 이유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가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LA 한인회 측은 이럴 경우 세금 보고를 하면 해당 주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편물 도난으로 못 받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부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이 재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LA 한인회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 2명 중 1명이 렌트비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명 중 1명꼴로는 이로 인해 퇴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CLA 루스킨 공공학과와 USC의 라스크 부동산 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 거주하는 세입자 49%가 렌트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과 올 3월 각각 1,000명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렌트 비용, 월 지불 능력, 팬데믹 이후 지불 능력 등을 조사해 분석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미국의 현 가계부채가 주택구매와 신용카드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내놓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가계부채가 3,130억 달러 늘어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액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증가율로 따져봐도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6월 말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4조 9,600억 달러로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한국 음식 소개 행사를 가졌었죠.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타운뉴스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주말 온라인을 통해 파워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소개한 2021 K푸드 위켄드 라이브에 2만여 명의 소비자들이 시청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31일 저녁에는 2개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가수 케빈 우 씨는 인플루언서인 캐시와 애슐리 씨를 초대해 한국의 쌈문화와 한국산 식재료를 소개하며 시청자들과 한국식 쌈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유튜버 스트릭틀리 덤플링은 김치 라이브를 통해 4,000명의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1시간가량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소개하며 버거, 프렌치 프라이, 샐러드, 타코, 팝콘 등을 김치와 곁들여 먹는 꿀조합 찾기를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종료 이후 게재된 풀 영상은 이틀 만에 16만 뷰를 기록하며 미국 소비자들의 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유튜브 방송인 펑브로스가 김신정 셰프와 함께 한국의 버섯을 활용한 팽이버섯 잡채, 새송이 버섯 불고기와 고추장 소스 표고버섯 햄버거 3가지 요리를 라이브 방송에서 선보였습니다. 2021 K푸드 위켄드 라이브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웹사이트 atcenteramerican.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고객들이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미은행 고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혹은 체킹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미은행 홈페이지의 메인 배너를 클릭하고 필수 정보 입력 절차를 거치면 한미 카카오 프렌드 체킹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여는 신규 고객은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를 우편으로 무료 발송받게 되며 카드 구매액의 1%를 올 연말까지 캐시백으로 월 최대 $50까지 매달 되돌려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에서 개인 체킹 계좌를 새로 여는 고객은 이제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미은행은 기존 고객들의 카드 교체 수수료도 면제합니다. 한미은행의 모든 개인 체킹 계좌 고객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한미지점을 방문해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뉴욕에서 또 60대 아시안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맨하튼 멀버리 스트리트 인근에서 68세 아시안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피해를 당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캠든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60대 한 남성이 지난달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 퇴원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경증으로 또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2일 내지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열이 발생하거나 두통,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됐던 북버지니아주에서도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238명 감염자가 발생했고 전주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되살리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다수가 거주하는 하워드 카운티는 지난해 폐쇄된 정부 청사를 전면 재개방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청사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산호세 통합교육부가 가을 학기 전면 대면 수업 재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사와 교직원들에게는 이 산호세 통합교육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PG&E 이사가 지난해 샤스타 카운티에서 발화한 이 책임에 대한 형사 기소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샤스타 카운티에서 발화해 4명을 사망케 하고 200여 채 주택을 파괴시킨 조그 산불의 발화 책임이 PG&E에 있다며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워싱턴주의 보수 텃밭 트라이시티 지역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워싱턴주 교육부 결정을 줏대없는 행동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류현진 선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연고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입단 후 처음으로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토론토 로저센터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동안 안타를 무려 7개나 맞았지만 삼진을 8개나 뽑으면서 2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투구수는 99개였고 볼넷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현진 등판하면 타선 지원도 화끈하죠. 7대2로 팀이 승리하면서 류현진 선수는 11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다승 공동 1위입니다. 평균 자책점은 3.26에서 3.22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토론토와 $8천만 4년 계약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홈구장에서 한 번도 던지지 못했던 류현진 선수. 무려 585일 만에 처음 홈구장에 등판한 것입니다. 첫 타자 마일스 스트로를 스트라이크 잡은 뒤 헛스윙 삼진을 낚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닷컴의 분석도 재밌죠. 류현진 늘 똑같이 잘 던졌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 터키를 꺾고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에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YTN이 전해드립니다. 손에 땀을 쥐는 2시간 17분의 혈투. 세계 랭킹 13위인 우리나라가 풀세트 접전 끝에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고비마다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터키 리그에서 수년간 활약해 상대팀 스타일을 잘 아는 김연경은 5세트 승부처에서 득점의 절반인 7점을 몰아치는 등 28득점을 하면서 선봉에 섰습니다. 경기 중 목이 갈라져라 후배들을 독려한 김연경은 코트 안팎에서 버팀목으로 팀을 올림픽 4강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관중이 없어서 아마 제 목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소리를 많이 질러서 어쨌든 오늘이랑 내일 잘 해가지고 4강전에도 소리를 다시 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아와 양효진도 27점을 합작하며 4강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거둔 4승 가운데 터키, 도미니카, 일본을 상대로 5세트 접전에서 승리하며 뛰어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5세트 무조건 우리 이길 거라고 막 선수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맹금 구성이 있었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경과 황금세대로 불리는 여자 대표팀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9년 만에 4강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러시아위원회 8강전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인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1승만 더 거두면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일본과 준결승전에서 2대5로 패하고 패자 부활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미국과 경기에서 이기면 결승 가고 지면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러야 됩니다. 2021년 8월 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